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문법 영작반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설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식사동은 해설을 내가 못했어요. 그죠? 아직 해설을 못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해설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사의 종류 지금 문형이죠. 이 문형 이코로 뭐랑 같다고 그랬습니까? 문형 이코로 스브컴. 그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영어 문법의 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죠. 영작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이 영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문장 분석도 할 수 있는 아주 영작과 문장 분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영작과 문장 분석의 핵심.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번에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동사의 종류를 쓰라고 그러죠. 자, remain이란 동사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1형식에서, 그죠? 또 하나는 2형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1형식에 주어 동사 뭐가 있어야? 수식어가 있어야 완벽하게 느껴지는 동사. 그죠? 뭐뭐 한 상태로 있다. 그죠?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니지. 뭐만 상태로 있다는 2형식이고, 그죠? 1형식은 남아 있다죠. 어떤 물건이 남아 있다. 그 파편, 그죠? The fragment, 파편이 그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remain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남아 있다. 주어가 어떤 뭐뭐가 남아 있다.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이거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친 상태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서진 상태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보시면 이게 주어고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식어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인 용법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Much remains for us to do. 그 은행은 remain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죠. 그죠? 이게 remain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만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린 상태로 있습니다. 뭐가? 뭐 하는 동안? 그 리노베이션 하면 이제 다시 재단장이죠. 리노베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열릴 상태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동사? 1형식 동사. 얘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2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보호가 되는 거죠. 자, 필이란 동사가 나와 있죠. 필이란 동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이 두 가지가 있죠. 감각동사, 지각동사. 감각동사는 2형식이죠. 그죠? 뭐뭐 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5형식에 뭐가 있습니까? 지각동사가 있죠. 5형식에 지각동사. 뭐뭐 하게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3형식도 있어요. 3형식은 그냥 뭐뭇을 느끼다. 그죠? 이런 거 돼요. I felt some pain. 난 약간의 고통을 느꼈다. 이런 거. 3형식 그냥 바로 목조가 나와서 이것도 되지만 5형식이랑 다른 점은 나는 느꼈다. 벌레가 기어오는 것을 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녀의 삶에서 어떤 것도 그녀의 삶에서 그녀는 결코 그렇게 행복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어고요.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필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형용사가 나왔죠. 필 다음에 형용사. 2형식이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he 이런 문장 구조였죠. She 어떻게 had never 그죠? felt 그냥 느껴본 적이 없어요. So happy 그죠? 그렇게 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중에 never랑 in her life를 강조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거죠. 헤드가 앞으로 같이 나간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고. 자, 이게 5형식이죠. 지각동사죠.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죠? 그를 봤을 때. 됐죠?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원형이 나왔죠. 뭐도 나올 수 있어요?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다. 그 빵은 이 오븐에서 잘 구워지지 않습니다. 구워지다. 그죠? 그 빵은 구워집니다. 이 방에 이 어디에서 오븐에서 1형식 문장이죠. 아까 전에 이건 5형식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구워지다. 빵이 잘 구워졌다.
뭐 자리 있어도 되지만 빵이 구워진다, 뭐 구워진다, 뭐 이래도 되잖아요. 어쨌든 일형식입니다. 그는 유능한 장교다. 그러나 난 의심하다. 그가 장군이 될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다. 장교감은 되는데 장군값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make는요 become의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다의 뜻이에요. 명사가 나와서 그가 장군을 만들까 의심스럽다가 아니라 그는 유능한 장교입니다. 장군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호가 되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make for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다. 그럼 전치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예요? 그죠? 뒤에 장소 같은 게 나오면 그죠? 전면구가 되니까 1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ke가 무슨 뜻이 있어요? become의 뜻일 수가 있다. 2형식이 되는 겁니다. make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make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하나 나올 수 있죠. 나는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죠? 3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make가 어떻게 됩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얘를 바꾸면 make, buy, cook, get, choose, find, for 쓴다고 그랬죠. 4형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요거 원래는 끝까지 다 해석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A번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자, 이거는 20번까지 쭉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4대 천왕 5형식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원형 부정사. 그죠? 능동관계일 때 이것도 5형식이죠.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에. 자,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그쵸? 저기 보호가 나오는 becom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군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요 어디에? 그죠? 못에 걸렸습니다. 지나가다가. 그죠? neil passing by. 그녀의 드레스는 못에 걸리다. 걸리다라는 여기서 코트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뭐뭐지 걸리다, 걸리다 자동사. 그래서 그 옷이 이게 걸렸습니다. 못에. 그냥 옷이 걸렸습니다. 못에 수식어가 있으면 조금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일형식이란 거. 왜 일형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면구니까 수식어에 불과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형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7번이었죠? 7번. 그 다음에 그들은요 소리쳤습니다. 이건 5형식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들 자신을 어떻게 이게 주어고요.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소리를 쳐서 그 결과 목이 쉬게, 목이 쉰이란 shout 다음에 제기대명사 나오고 목적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와서 이건 관용적인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목이 쉬게 할 정도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형용사, 이게 목이 쉰이란 horse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no matter how부터는 이게 뭐예요? 부사절이죠. no matter how가 however의 뜻이니까. 그죠? 부사절 맞죠? 어떻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워시아웃 세탁되다 지워지다. 이해되겠죠? 세탁돼서 그죠? 세탁이 돼서 씻어지다는 뜻이니까 역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묻힌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에? The snow. 눈 아래 묻힌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의견이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 동사가 lie 동사인 경우에 있죠. lie가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뭐에 있다. 그때 lie, lay, layi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일형식 동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그죠? 어떠한 상태로 있다 라고 해서 뒤에 뭐 저걸로 형용사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보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가 눈 아래 묻힌 채로 그는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 생각에는요 일형식으로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죠? 있다로 해석되는 거니까 눈 아래 묻힌 채로 있다.
얘는 보통 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추가 주격 보호라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그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인데 마치 보호 같은 역할을 한다. 뭐뭐 한 채로. 그래서 보호 비슷한 놈이다 해서 유사 보호 또는 추가 주격 보호 이런 말을 옛날에 썼어요.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이걸 이 형식으로 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는 이걸 분사 구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한 구문이다. 선생님 생각엔 이 형식이 맞다. 이게 왜 분사 구문으로 보냐면 아이고 이거 뭐 바뀌었습니까? 분사 구문으로 보면 그는 어떻게 있었습니다. 눈에 묻힌 채로 이게 뭐예요? as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he buried under the snow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as 지우고 he랑 같으니까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was buried죠. 쏘리 그죠? he was buried 비동사보다 pp 그가 눈 아래 묻힌 채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eing이 되는데 being은 어떻게 돼요? being은 생략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리드가 나온 죄다. 그래서 눈 아래 묻힌 채로 그는 있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에도 분사구문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얘는 수식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 어떤 상태로 있다. 선생님이 있다로 해석이 될 때 비동사도 she is 그녀는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garden 정원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일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녀는 있다. 정원에 수식어에 불과한 거니까. 있다로 해석된 일형식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그 세미나는 이것으로 판명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은요. 뭐뭐로 판명되다 한 단어로 프루브랑 같습니다. 프루브 다음에 원래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프루브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로 판명되다 거대한 성공으로 판명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용사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걸 뭐로 봐요? 보호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 형식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몸으로 판명되다. 턴아웃이 몸으로 판명되다 말고 몰아내다가 있어요. 쫓아내다. 그죠? 또는 배출하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출하다겠죠. 무엇을 배출하다. 알겠죠? 따라서 프로듀스의 개념인데 이 학교는 배출했습니다. 턴아웃까지가 주어 동사고 몇몇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게 목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몇 형식입니까? 얘는 3형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2형식이죠. 얘는 1형식이고 13번 보시면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 폴도 그래요. 럼폴턴이죠. 폴 다음에 형용사가 보통인데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관용적인 표현을 보시면 돼요. 폴은 is prey. 폴은 prey가 먹잇감이 되다는 뜻입니다. 이게 먹이잖아요. 먹잇감. 어디에? 그의 유혹의 힘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시덕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고 펠 다음에 원래 그죠? 럼폴턴 할 때 형용사가 보통 나오는데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태껏 이게 뭐다? 2형식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feel at home. 편안함. at home이 at easy랑 비슷한 거예요. at home. 편안한 거니까. 이게 편안함이란 뜻이거든요. 알겠죠? 이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이런 추상명사는 뭐가 되냐면 easy.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feel 다음에 형용사죠. 역시 2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사무실에서 어떻게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이런 뜻이죠. 당신의 사무실에서 당신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이런 거고. 렌더는 몇 형식의 5형식 아시죠? 뭐에 4대 천왕 있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4대 천왕 말고 렌더가 하나 들어가죠. 드라이브 렌더. 그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make랑 비슷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장소가 번영하는 마을이라는 것을. 그 장소가 번영하는 마을. 16번도 그죠? 16번도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장소가 번영하는 마을인 그런 장소. 그 목적어가 되는 목적보를 보셔야죠. 그들은 그 번영하는 마을이란 걸 알았고
하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상태로? 폐허인 상태로 한 채로, 그죠? 그것을 폐허인 채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 뒤에 형용사가 보통 나온다고 했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여기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가 나오면 뭐겠습니까? A를 B한 상태로 두다죠. 여기 명사가 가끔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폐허 상태로 두다 해서 역시 이것도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를 때려서 멍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를 때려서 they beat, 때렸다. 그가 울긋불긋하도록. 그죠? 이 오형식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 수식어에 불과한 거죠. 자,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 베스킷볼 플레이어, 농구 선수가 되려는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6피트 정도의 키가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수식어에 불과한 거고, 당신은 요구받습니다. 알겠죠? 수동이어서 일형식 문장인데 이것만 본다면 스탠드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만 상태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탠드 스틸 꼼짝하는 상태로 있다 이형식 문장인 겁니다. 스탠드는 불완전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스탠드 두 군데 나오죠. 스탠드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죠. 그때는 주어 동사 수식어가 있어야 완벽하게 느껴지는 애. 그 교회는 서 있다. 언덕 위에. 언더 힐 같은. 두 번째 주어 동사 보통 형용사가 나와서 그죠? 보호가 되는 거죠. 뭐만 상태로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꼬았습니다. 비틀다. 그 자루를 갖다가 꼬아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 관계죠. 그럼 여기에 뭐에 상관없이 여기에 동사에 상관없이 뭘 쓴다? 그렇죠. 여기에 과거분사를 쓴다. 몇 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내용이죠. 그들은요 그 문을 그죠? 와이드 오픈 넓게 활짝 열린 상태로 밀어 젖혔습니다. 풀링이란 뜻으로 무엇을 밀어 젖히다 밀어 열다는 뜻이에요. 그 문을 활짝 밀어 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를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 수식어죠? 예. 답이 몇 번입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어떻게 활짝 열린 상태로 두다. 역시 불완전 뭐가 되겠습니까?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목적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활짝 열린 상태로 두다. 됐죠? 예. 풀링은 뭐만 내던지다 푹 밀어 젖히다는 뜻이에요. 그물을 밀어서 열린 상태로 두었습니다. 목적 보호로 와이드 오픈 형용사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답이 몇 형식? 5형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공지한 것처럼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가 1번이 하라고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B번 그 다음에 C번. 네, 그럼 끝났나요? 네, 요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끊었다 갑시다.